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심리극을 향한 손길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부제가 비심리극 치료사들이 심리극 기법을 자발적으로 재발견한 사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심리극 치료사들이 심리극 기법을 자발적으로 재발견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것이 급성 긴장성 흥분을 해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드라마와 무의식 이미지의 환기라는 논문을 소개하고, 그리고 정신치료에서 드라마적 접근이 확산되는 경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소개하고요. 로젠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 다음에 이 논문의 결론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생각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것은 급성 긴장성 흥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1946년 4월에 Psychiatric Quarterly라는 학술지에 뉴욕의 정신분석가 존 로젠이 자신의 새로운 치료법 혹은 기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943년에 브루클린에 있는 주립병원에서 치료했던 7명의 환자 사례 중에서 3명의 사례를 논문에서 다루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추적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로젠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몇 개월, 길게는 그 이상 동안 이 치료의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명확했다라고 합니다. 로젠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심각한 환각성 긴장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환경적 접근은 물론 설득이나 일반적인 분석 기법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로젠이 적용한 충격적인 비정통적 정신분석 기법, 즉 전형적인 심리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급성 긴장성 흥분이 호전되었으며, 물리적 충격 치료 없이도 조건부 퇴원을 허락받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로제는 환자들이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로 악화되자 그들에게 최후의 방법으로 심리극을 적용한 방법을 적용했다. 기존의 정통 정신분석이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최우선이라는 신념에 따라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로제는 심리극에서 말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환자의 정신증적 환상에 맞춰 요청받은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어 사례 1과 3에서는 환자의 두려움과 욕구에 맞춰 아버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니까 로젠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맞춰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사례 2에서는 심각한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여성 환자가 시댁 사람을 악마와 같은 사악한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녀를 보호할 유일한 존재인 신의 역할을 로젠이 직접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젠이 이 방법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신분석의 왕도를 벗어나 마치 밀림 속으로 들어가듯 새로운 치료법을 탐색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이 방법이 탁월한 치료적 효과를 거두면서 정당성을 입증했다. 로젠 자신도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필자는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을 적용해 정신증적 체계를 꿰뚫고 나와의 접촉을 매개로 현실과의 접촉을 회복하도록 시도했다. 이를 위해 환자가 위협적으로 느끼는 인물을 의도적으로 맡았고, 환자에게 그 인물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보호를 제공할 존재임을 확인시켰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연극적인 방식이며 정신분석의 일반적인 원칙, 즉 분석가의 거리두기 및 전이 형성 억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자들은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고열이 지속되어 죽을 위험이 컸다. 치료 결과를 보면
기존 정신분석의 우려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드라마와 무의식 이미지의 환기라는 논문,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합니다. 프란시스 제이 모트라는 정신분석가 또한 심리극과 유사한 개념을 논문 드라마와 무의식 이미지의 환기에서 다루었다라고 합니다. 모트는 특정한 드라마적인 상황이 심리적 외상을 형성하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거나 재활성화될 때 원초적 외상이 해결되고 치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극적인 신속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모트의 연구는 심리극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드라마의 개념과 부분적으로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심리극은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직접 표현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모트의 연구는 주로 수동적인 관찰을 통해 심리적 외상의 재현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합니다. 모트는 연구 말미에 전설과 민담의 연극적인 재현이 유익하다라고 제안했지만 이는 이미 심리극에서 수십 년간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치료적으로 활용된 방식임을 간과하고 있다. 모트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정신치료 과정에서 심리극 기법을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레이히만이라는 분도 있고, 디 레비, S 호르위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군 병원에서 연구한 그린커와 HP 롬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레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신분석과 기타 심리치료 이론이 점점 드라마화되고 집단화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비심리극 치료사들이 심리극 기법을 활용하면서도 기존의 연구와 발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리극의 더 넓은 가능성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심리극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로제는 자신의 방법이 정통 정신분석의 연장선이라고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법이 환자의 전이를 돕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마이어스는 이건 오해다. 실질적으로 그는 심리극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었다. 심리극에서는 치료자가 직접 역할을 맡지 않아도 보조자를 통해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즉, 환자는 치료자와의 공생이 아니라 연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치유된다는 것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로젠이라든지 모트라든지 이러한 연구자들이 심리극 기법을 자발적으로 적용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존의 연구와 체계적 방법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심리극의 진정한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다. 심리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텔레, 사회원자와 같은 심리극의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된다라고 마이어스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역할극에 머무르게 되어 심리극이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치료적 혜택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뜨치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제 생각을 정리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리극 전문가 조셉 마이어스는 뉴욕의 정신분석가 존 로젠, 그 다음에 정신분석가 프란시스 모트의 치료 사례를 통해서 심리극을 잘 모르는 치료사들이 심리극에 가까워 보이는 독특한 기법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했는지 설명한 것은 심리극 전문가이면서 정신분석가인 저자의 지식과 경험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조셉 마이어스가 소개한 심리극을 잘 모르는 치료사들이 심리극을 이해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치료 사례가 계속 발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심리극에 가까워 보이는 연극적인 방법을
잘 정리하고 공유하고 계승한다면 심리극을 포함한 연극적인 치료 방법의 위상이 보다 더 높아지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장은 조셉 마이어스가 논문의 결론에서 언급했던 의미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발성, 텔레, 사회원자와 같은 심리극의 기본 개념을 숙지해야 된다. 제가 이 PPT 준비할 때요, 제일 많이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게 움직이는 그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종의 발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리극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나를 자극하면서 나의 일상과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면서 활력이 생기고 기분이 들뜨고 계속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싶고 심리극에 계속 참석하고 싶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의 독특한 창조성이 드러나면서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만의 노하우가 문화 보존으로 쌓이는 것이고 그러면서 다른 심리극 진행자의 심리극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심리극 관련 이론서도 보기도 하는 것도 문화 보존에서 가져오는 것이다. 문화 보존은 일종의 땔감 같다? 기름 같다? 나의 열정을 불태워줄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 보존이 나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의해서도 나오게 되죠.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것도 문화 보존이 되는데, 그런데 나만의 문화 보존을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강요한다거나,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 저만의 생각을 많이 강조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문화 보존이 오히려 심리극에 대한 나의 열정을 뒤처지게 만들 수도 있다. 문화 보존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을 포함한 참가자의 자발성을 연구한다. 심리극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심리극을 통해서 자신의 자발성을 감지하고 확인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자발성을 발휘할 수도 있죠. 타인의 자발성을 촉진할 수도 있다. 심리극에서 경험한 자발성은 참가자 각자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텔레와 사회원자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관계, 등장인물의 관계를 잘 살펴서 심리극 진행에 잘 반영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극은 텔레와 사회원자를 통한 관계 연습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극에서 경험한 텔레와 사회원자는 참가자 각자의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회 되는 대로 조셉 마이어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극의 기본 개념인 자발성, 텔레, 사회원자 숙지를 돕는 별도의 영상을 차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라이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